안녕하세요. 평범한 이야기의 양규철입니다. 제가 보통 미국 사람들의 삶들,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월 2일 참 중요한 월요일입니다. 내일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아주 보이지 않는 단판 승부를 놓고 지금 서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부재자 투표를 통해서 우편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국민들은 이미 선거의 선택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일 선거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아주 특별한 대통령 선거 방식이 있습니다. 간접 선거라고 부르는 승자 독식 방법인데, 모든 미국 국민은 자기가 속한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을 합니다. 미국을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이렇게 선거인단을 먼저 뽑은 다음에 선거인단이 미국 대통령을 선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아닌 해외 영토, 그러니까 사모아나 괌 같은 지역에는 선거인단 선출권이 없습니다. 50개 중에서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뺀 48개 주는 승자 독식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승자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갖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비례 배분 방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하원 선거 구수에 따라서 선거인단 수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50개 주에서도 48개 주는 승자 독식, 그리고 2개의 메인주와 네브라스카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직접 득표에서 앞서가면서도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서 대통령에게 선출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미국 역사상 5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경우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보다 약 한 286만 표, 그러니까 2%포인트나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약 한 80명 차이가 나서 패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민주당의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거를 했었죠. 그때도 역시 앨 고어가 투표에선 이기고 선거인단 수가 모자라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졌었습니다. 그리고 1824년 민주공화당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1876년 공화당 러더퍼트 B 헤이스 대통령, 1888년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도 직접 득표에서 낮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우위를 점해서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상원 의원은 미 전국의 각 주당 2명이고 하원 의원은 인구에 따라서 그 숫자가 나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입니다. 그렇지만 버몬트, 알래스카, 델러웨이, 몬태나,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는 3명뿐입니다. 그러니까 435명의 하원의원과 100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3명의 선거인단까지 합해서 모두 538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에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매번 11월 2일이나 8일까지 중에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미 의회가 이런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은 1792년 미 연방법으로는 12월 첫 수요일 이전 35일 중 각 주가 아무 때나 선거를 행할 수 있었으나 1845년 미 의회가 전국적으로 선거일을 통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은 농업이었죠. 그래서 한참 농사일이 바쁜 11월 이전에는 선거일을 잡을 수도 없었고, 또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내릴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가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11월 초로 시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 가고 토요일은 주말이어서 제외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평일 중 한 주의 시작과 끝이라 제외했고, 그리고 목요일은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압정을 펼쳤던 당시의 영국의 선거일이라 그 날짜를 피했습니다. 또 당시 이동하는 수단으로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말이나 마차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하루 가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점도 이런 것들이 감안되었습니다. 수요일은 보통 시장이 열리는 날인데다가 이날 교회로 예배를 보러 가는 신자들이 많아서 역시 제외됐는데요. 여기에 매월 1일은 전달의 회계처리나 월말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해서 선거가 초하루에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라는 복잡한 규정이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다음 날인 화요일을 보통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여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날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연방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장인 미국의 행정부는 미국의 입법부인 미국 의회, 그리고 사법부인 연방 대법원, 연방 법원과 함께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아주 큰 행정부서입니다. 1777년 대륙회의에서 결정됐고 1781년 효력이 발생한 연합규약과 그 이후 연합규약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헌법회의에서 결정되고 통과된 미국 헌법을 기초로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재무부, 전쟁부, 국무부를 부처로 두고 처음 행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자리인데, 그 이유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원수이고 정부 수반이지만 그 외에도 미합중국 헌법 제2장에 의해 미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해서 선출된 황제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지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초당 강대국으로 각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지위, 이런 지위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때 러시아가 통합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과의 냉전 중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지도자로 인식되기도 했었죠. 그때는 소비에트 유니온이 그때만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냉전이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 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권한에는 미 상하의원을 통과한 법률을 승인하여 법을 승인할 권한과 상원을 동의로 내각의 장차관을 임명하는 권리, 의회의 동의로 사면이나 형집행 연기를 명령할 그럴 권리, 미 상원 동시하에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상원의 동의로 연방의 주요직, 대사, 연방 대법원 판사를 포함한 연방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 의회에 대해서는 법안의 제출권도 의회의 해산권도 가지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 2장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정했고 제12차 수정헌법에 따라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분리되었고
또 제22차 수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의 3선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 방식과 대동소이하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표수에 의해 선거하는 선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선거인단 과반수 획득자가 없을 시에는 하원에서 결선 투표를 하며 이 경우 주별로 한 표씩 투표를 합니다. 즉 대통령 선거 시 승리한 주의 정당이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하게 되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그리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2016년 미국 선거에서 당선된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정오에 공식 취임하였는데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모자에 45자를 새겨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45대 대통령이 자신임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도자로 구성주의 대표들이 4년마다 선출합니다. 선거 방법은 50개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과 콜롬비아 특별구의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획득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선거인단 배정은 각 주 출신 연방 하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 의원을 합친 수가 그 선거인단이 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특별구에 배치된 수를 합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촌각을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 모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에도 시뮬레이션 책이 국민들에게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이 위반을 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건의를 하면 공화당이 반대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 속에서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패배자가 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축하를 하고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대통령에게 집권을 넘겨줬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공화당과 민주당, 그동안은 색채가 좀 달랐습니다. 공화당은 안정 위주로, 민주당은 변화 위주로, 개혁 위주로 갔던 그런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 투표를 하셨나요? 누구에게 투표를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손에 미국의 미래가 걸려 있고, 여러분의 손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신경 쓰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라고, 혹시 선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